유연재의 세 번의 결혼식. 배우 전우숙이 유연재 아나운서와의 이혼 소식을 전한 후 철수감을 전했다. 유연재의 세 번의 결혼설과 결혼 전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선우숙은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MBN 문네스오 동치미의 종현과 함께 단독으로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선우숙은 우선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죄송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저도 힘들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요즘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 여러 번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아직 회복이 잘 되지 않았다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빠른 선택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선우숙은 유연재가 결혼 전부터 여성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 관계라며 사실혼 관계는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됐고 이렇게 깊은 시간을 보냈다면 8일 만에 결혼을 수락하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고 언론을 통해 들으니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연재가 재혼이 아닌 세 번의 결혼이라는 소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세 번의 결혼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며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를 읽으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것은 이렇게 찍는 게 맞지 않나였는데 저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신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로 제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 말을 꺼낸다며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유연재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 유연재 TV 유연재 라디오 생방송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 응원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양육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상대방도 많이 힘들고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는 이혼 소식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생성된 것에 대해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가끔 침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왜 침묵하는지 대사의 마음을 읽어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부족하고 부족했다. 미안하다며 상대방이 나와 함께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많이 위로해달라. 그에게 멋진 봄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우숙의 소속사 스타일센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선우숙과 유연재가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만나 기독교인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 지 2달 만에 법적 부부가 됐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한편 선우는 1978년 KBS 탤런트쇼로 데뷔했다. 그 이후로 그는 땅, 아들과 딸, 가을동화, 올인, 노란 손수건, 그리고 풀하우스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는 1981년 배우 이영아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고 26년의 결혼 생활 끝에 2007년에 이혼했다. 4살 연하의 유연재 아나운서가 CBS 음악 속으로 SBS 러브 FM 유연재의 가요쇼에 출연했다.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을 들고 있던 엄마는 갑자기 멈칫했다. 그녀의 표정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 스쳤다.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다. 엄마는 언제나 그랬다. 가정이 파탄나던 남편이 불륜을 했든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이 항상 우선이었다. 나와 동생은 숨을 죽이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주요 인물인 애미는 아침 일찍 나가지 않아서 없었다. 밥을 다 먹기까지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남편의 두 번째 불륜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미 불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망치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집 전화가 울렸다. 집에 전화하는 사람은 애비뿐이었다. 애비는 일하는 동안 틈틈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며 일상을 알리는 스타일이었다. 전화가 계속 울리자 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볼 일 없이 통화를 거부했다. 그 순간 엄마는 갑자기 냉장고로 달려가 오래전 누군가가 사놓았던 병을 마시고는 소파에 누워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엄마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절규했다. 엄마도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나이를 먹은 엄마는 생애 가장 힘든 순간에 어머니를 그리며 절실하게 울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우리의 남자 주인공이 등장했다.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인지 그의 눈동자는 놀라운 표정으로 내다보았다. 엄마는 미쳐 날뛰는 듯이 울며 나와 동생은 방에서 숨을 죽였다. 애비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비는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왔고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왜 바람을 피웠어? 발목에 폭탄을 매는 것은 결국 나였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가 맞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야, 그런 걸 나에게 먼저 말해줘야지. 엄마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야? 참 어이없는 대답이었다. 갑작스럽게 진실을 들은 가족은 폭발하고 나는 분노하며 대응했다. 애비는 불륜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엄마를 공격하며 상대와의 문자를 대형 화면에 출력해 덮어쓰려고 해도 애비는 계속해서 알아듣지 않았다. 이런 단호함이면 사업도 망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갑자기 숨이 막혀서 몸이 굳어버렸다. 공황 발작이었다. 동생이 당황해하며 뛰어와 엄마는 119에 신고했다. 응급실로 데려가진 살아있지만 공황 발작이 오면 죽을 것 같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결국 애비는 외도를 인정했다. 일주일 만에 자백을 받으니 해방감을 느꼈다. 그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순간 온 가족은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며 절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고통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두 명의 불륜자는 드라마처럼 헤어지겠다고 했다. 나는 절대로 그럴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애비의 두 번째 불륜 사건을 통해 나는 사람에 대한 모든 인류애를 잃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홀로 시댁에 갔다. 시댁은 내가 살고 있는 동경에서 340km 정도 떨어져 있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나고야다. 고속도로를 타면 5시간 정도 걸리려나.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 집 자기와 함께가 아니라 나 홀로 시댁에 간 이유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목곱장을 시댁에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목곱장을 데리러 차로 갔는데 우리 집 자기는 장거리 운전이라 가족용 차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차박을 즐기는 차로 가기로 했다. 시부모님에게 차박기를 사준다고 말했고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지셔서 보여드리며 귀성길에 차박을 할 겸 겸사겸사 시댁에 나홀로 오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그것도 가깝지 않은 거리를 시댁에 며느리 혼자 가는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오후에 도착해 시부모님과 함전하며 한국 식구들 안부를 전하고 못도장과 반가운 제아를 하고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됐다.